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행렬을 여러 개의 행렬의 곱으로 디컴포즈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숄스키 디컴포지션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 숄스키 디컴포지션.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트릭스가 A가 있는데 이게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다면 이 매트릭스 A는 L 곱하기 L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 팩토라이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L은 이 다이고널 엘레멘트로 파지티브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표현이 된 것처럼 이러한 n by n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폼을 가지는 L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곱하기 L의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L 매트릭스를 우리가 A의 숄스키 팩터라고 부르고 이 L이 유니크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3x3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숄스키 디컴포지션을 한번 직접 수행을 해보죠. 그래서 A 매트릭스가 3x3이니까 A11, A12 자, 이런 식으로 엘레멘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3x3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L 매트릭스를 우리가 노테이션을 L11, L21, L31 자, 이런 식의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럼 L의 트랜스포즈는 얘를 이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과 L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곱해보면요. L32, L33 자, 이 L 매트릭스와 이 L의 트랜스포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 각각의 엘레멘트를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곱을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 L11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칼럼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은 스퀘어 그리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칼럼은 두 행렬의 곱을 그냥 여러분들이 쭉 써보시면 되겠죠? L 3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이게 이제 L 곱하기 L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엘레멘트가 같아야 되니까 이제 A11은 L11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고 A21은 L21 곱하기 L11이랑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엘레멘트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L, I, J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한 가지 특별한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먼저 L11은 루트 A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L21은 L11분의 1 곱하기 A2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L31은 마찬가지로 L11분의 1 곱하기 A31, C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M 엘레멘트의 이 첫 번째 칼럼, 이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L11을 구하면 순차적으로 L11 값을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L21 곱하기 L11이 A12와 같아야 되니까 L21은 L11분의 1 곱하기 A12인데 어차피 A가 시메트릭하다고 했으니까 이 A12는 A21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고널 엘레멘트 L21 제곱 더하기 L22 제곱 이게 A22와 같아야 되니까 L22의 스퀘어는 A22 마이너스 L21의 제곱. 그러므로 L22는 루트 A22 마이너스 L21의 제곱.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L22를 계산하는 부분을 보면 원래 A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텀 A22에서 L21의 스퀘어를 빼주면 되죠. 근데 L21의 스퀘어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까 이 값을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Lij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나씩 해보면 앞서 계산된 Lij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서 계산된 L21 값, 여기서는 앞서 계산된 L11 값,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쉽게 엘리멘트 값들을 연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리스를 숄스키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고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 A가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데피니트해서 얘가 L 트랜스포즈. 자, 이렇게 디컴포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디터미넌트 L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L 매트릭스는 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L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단순하게 다이고널 엘레멘트를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n개의 다이고널 엘레멘트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L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고요. n, L, I.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L, I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n by n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인데요. 먼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살펴보기 전에 다이고널 엘레멘트와 이 시밀러 매트릭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죠. 자, 다이고널 엘레멘트는 말 그대로 이 오프 다이고널 텀들은 다 0이고 다이고널에만 값이 존재하는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A11, A22 이런 식으로 이러한 매트릭스죠. 자, 이렇게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 다이고널 엘레멘트들의 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의 제곱,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이고널 엘레멘트들만 제곱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인버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A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A의 인버스는 우리가 A11분의 1, A2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우리가 표현이 되면 이런 식의 연산을 상당히 간편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를 이런 다이고널한 폼으로 어떻게 변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과정이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 두 개의 매트릭스 A, D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매트릭스가 시밀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 D와 A의 관계에 있어서 D는 P의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P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P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 두 매트릭스가 시밀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들을 다이고널 엘레멘트로 가지는 이러한 다이고널 매트릭스 D와 시밀러한 그러한 매트릭스 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가 이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디파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두 매트릭스가 시밀러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시고요. 자, n×n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는데 이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와 시밀러하면 우리는 이 매트릭스가 A가 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D는 P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P. 자,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P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D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P와 D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 매트릭스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n×n 매트릭스 A가 있다면 결국엔 이 매트릭스 A는 일종의 리니어 매핑, 이 리니어 매핑을 표현해주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 A를 이 다이아고널라이징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가 D와 P를 찾아주는 것, 이것은 이 A가 표현해주는 그런 리니어 매핑, 이 똑같은 리니어 매핑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베이시스를 이용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른 베이시스는 결국 A의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매트릭스를 이렇게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때 이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관계식에 해당되는 D 매트릭스와 P 매트릭스는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n×n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D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람다 1, 람다 2 이렇게 해서 람다 n까지 이렇게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들을 가지는 매트릭스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 매트릭스는 P1, P2, Pn. 자, 이러한 n개의 칼럼들로 이루어져 있는 매트릭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A 곱하기 P는 D 곱하기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A 매트릭스 곱하기 P1, P2, Pn. 자, 이것은 람다 1, 람다 2, 람다 n.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D 곱하기 P1, Pn.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 A, P1, Pn. 자, 좌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변,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람다 1, P1, 람다 2, P2, 그래서 람다 n, Pn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엘레멘트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엔 이 얘기는 A, Pi가 람다 I, Pi. 자, 이러한 관계가 모든 i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정의였죠.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P라고 하는 벡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그 자신의 어떤 상수배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람다 i들은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이고 P i들은 이 각각의 람다 i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매트릭스 A가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D 매트릭스는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을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로 가져야 되고
P 매트릭스는 이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을 칼럼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관계가 만족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관계가 만족이 되려면 이 P라는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이 P라는 매트릭스는 아이겐 벡터들을 칼럼으로 가지는데, 이 P가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는 결국엔 P 매트릭스가 플랭크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칼럼들, 결국엔 이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가 n개의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A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A 매트릭스의 이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들은 Rn의 서로 다른 베이시스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A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과정이 결국엔 베이시스, 다른 베이시스 하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되는 베이시스 하에서 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A 매트릭스, 이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 서로 독립적인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매트릭스가 non defective 하다라고 했었고, 그 반대의 경우 A 매트릭스의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의 수가 n보다 작으면 이 매트릭스가 defective 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non defective 하면 이 매트릭스는 항상 다이어고널라이즈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을 때 스퀘어 매트릭스 A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A는 P, D, P 인버스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가 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과정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그걸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D 매트릭스는 이 A의 아이겐 밸류들을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로 가지는 그러한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P 매트릭스는 우리가 A의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A 매트릭스가 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려면 P가 인버터블 해야 되니까 이 A의 아이겐 벡터들이 Rn의 베이시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P의 인버스가 존재하니까요. 자, 이 스퀘어 매트릭스 조건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이 매트릭스가 만약에 시메트릭하다. 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는 항상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항상 우리가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로 트랜스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스펙트럴 시오렘이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스펙트럴 시오렘에서 얘기하는 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서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항상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오소노멀 베이시스들은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S에 대해서는 이 P 매트릭스가 항상 그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항상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 이 매트릭스는 항상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다시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어떤 매트릭스 A,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얘가 P 곱하기 D 곱하기 P의 인버스, 그렇죠?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Rn에서 Rn으로 가는 어떤 리니어 매핑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P 인버스 행렬을 통해서 베이시스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D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렇게 변환된 베이시스 하에서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핑을 수행을 하고, 근데 다행히 이 D는 다이어고널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매핑 자체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어떤 복잡한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베이시스 상에서 단순히 스케일링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P 매트릭스를 통해서 원래의 베이시스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디컴포즈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원래 스탠다드 베이시스 하에서 이러한 벡터들을 이렇게 매핑 시켜주는 어떤 리니어 매핑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자, 이 매트릭스 A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한다는 의미는 먼저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P1과 P2 베이시스로 변환을 하고요. 자, 그 과정은 우리가 P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원래의 벡터를 표현하는 이러한 베이시스가 P1, P2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D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요. D는 다이아고널 엘리멘트들만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때문에 각각의 베이시스에 대해서 스케일링만 수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벡터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성된 트랜스포메이션 된 벡터들을 다시 원래의 베이시스 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P를 곱해서 여기서 베이시스를 다시 한번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변환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맨 처음 A를 곱해서 수행했던 이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이렇게 리니어 매핑이랑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간단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번 수행을 해보죠. 먼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수행한다는 건 결국 주어진 매트릭스, 주어진 스퀘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한다는 것과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매트릭스에 먼저 아이겐 밸류를 한번 구해보죠. 아이겐 밸류를 구하려면 A 매트릭스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정의를 해야겠죠? 람다 i는 2-람다 1, 1, 2-람다. 자, 이 디터미넌트가 되고요. 이 디터미넌트는 2-람다의 스퀘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풀어서 정리를 하면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1. 그러므로 람다는 1 또는 3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 A 매트릭스의 그 아이겐 밸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할 일은 여기서 구한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먼저 람다가 1인 경우 그러면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A 곱하기 P는 P. 자, 얘를 만족해주는 P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곱하기 P1, P2는 P1, P2. 자, 이렇게 이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P 벡터를 구해보면 얘가 1,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이겐 벡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주죠. 그 랭스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앞에 그러면 랭스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1이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이런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이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 1, 1, 2 곱하기 P1, P2는 3 곱하기 P1, P2. 자, 이러한 관계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때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는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곱하기 1,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겐 벡터들을 다 구하면 이 아이겐 벡터들이 결국 P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칼럼들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P 매트릭스는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1, 1, 1. 자,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응된 D 매트릭스는 자, 첫 번째 칼럼 이 아이겐 벡터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가 이제 1, 그리고 두 번째는 3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따라서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 A는
P 곱하기 D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P는 이러한 매트릭스, D는 이러한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찾은 두 개의 아이겐 벡터들을 보면 두 개가 서로 오소고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벡터가 오소고널하다. 이 두 벡터의 여러분들이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보면 0이 되죠. 그러니까 두 벡터는 오소고널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줬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는 유닛 랭스를 가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의 이 P와 여기서의 이 P가 이 2디멘전의 베이시스를 이루는데 이게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앞서서 P가 오소노멀한 벡터들을 칼럼으로 가지게 되면 P의 인버스는 P의 트랜스포즈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런 어떤 주어져 있는 스퀘어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를 여러 번 곱한 결과를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를 K번 곱한다. 그러면은 A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면 P 곱하기 D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K번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건 결국 P 곱하기 D의 K승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행히 여기서 D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쉽게 우리가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행렬의 K제곱은 P, D, K승 곱하기 P 인버스 이런 식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계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디컴포즈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A의 디터미넌트는 PD, P 인버스의 디터미넌트와 같고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쪼개지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묶으면 결국 이게 1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D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와 같은 거고 D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특히나 우리가 행렬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 스펙트럴 티오렘,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의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 최종적으로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연산상의 이점도 있지만 결국 리니어 매핑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